자, 반갑습니다. 배준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준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고음이 서서히 전국적으로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꽃이 필 때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 꽃이 질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부동산 또한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이 한때는 가파르게 상승할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언젠가는요. 부동산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시기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 오르고 무조건 떨어진다는 말은 그래요. 뭐 생각은 자유이겠지만은 또 표현하는 거는 또 자유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결과는 참혹하지 않습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진다거나 또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갈 경우 그 참혹하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베팅한 순간, 즉 투자를 한 순간 그에 대한 결과는 모두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창원시 중동의 어떤 아파트인데요. 분양 면적이 136제곱미터고 그냥 평수로 따진다면 흔히 41평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아파트의 가격을 한번 알아볼까요? 2019년 6월 달이죠. 보통 거래되는 금액은 5억대 초반에서 6억대 초반까지 이처럼 거래가 되다가요. 뭐 갑자기 작년 2020년부터 뭐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2021년 초에 요 아파트 평수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거죠. 불과 뭐 한 1년하고 6개월 사이에 뭐 5억대가 11억대 됐다는 얘기예요. 2배 가까이 뛴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급등을 했다. 참 올라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 아파트가요, 요즘 들어서는 분위기가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고점을 찍은 후에 거래되는 금액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요 그래프에 나와 있는 빨간색 점처럼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차 상승했다가 최고 고점을 찍고 가격이 지금 하락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실거래가를 조사를 해봐도 맨 밑에 2020년 1월달 5억 8,900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금액이 뭐 5억 8,500, 6억 5천, 7억 3천만 원대, 8억 원대, 그리고 2020년 11월에는 9억 8천만 원, 10억 5천만 원까지 이처럼 10억대까지 돌파가 됐다는 거예요. 불과 1년 사이에. 그리고 2021년 3월 달에 11억 3천만 원이라는 최고 고점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2021년 4월 달에 8억 9,9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 사이에 그 11억 3천만 원이 8억 9,900만 원 거래가 됐다. 거의 뭐 2억 이상 이렇게 뭐 하락한 케이스지 않겠습니까? 물론 청수에 따른 가격 변동폭의 차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동안의 장세가 상승장이었다면 올 들어서 4월 달의 장세는 하락장으로 이렇게 전환되었다는 신호를 우리는 이 화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금매의 가격일 수도 있고요. 층수의 영향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평균적인 가격의 흐름이 하락세를 탔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때 인기가 좋았던 이런 곳의 아파트가 왜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한 달 사이에 2억이 떨어질 수도 있는 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보는 점에서는 크게 한 가지로 그냥 크게 압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2020년 12월 18일 창원 의창 투기 가열지구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규제로 묶이다 보니까 금융 부분 가계대출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대출을 받아서 이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LTV가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0%, 즉 1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고 9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대출이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억이다라고 한다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금액 8억을 현금으로 동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방 대도시지만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세제 부분인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2주택은 20%, 3주택은 3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즉 추가로 더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22년 6월 1일 이후부터요. 여기다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고요. 보유세 세부담 상한이 상향되었다는 거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이라 해서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세율이 50%라는 얘기고요.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득세 등록세, 임대주택 세제 혜택이 축소된다는 얘기죠. 또한 정비사업 부분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양도 제한되고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 되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전매 제한으로 본다면 주택 분양권의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최대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규제로 인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한다면 외지인들이 세금 부담이 막대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외지인들이 매수 심리가 약화된다는 얘기고 매수세가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현지인 입장에서는 담보대출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잔금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동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현금이 많지 않으면 잔금도 함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하니까 매수세가 감소되겠죠. 따라서 외지인도 투자를 안 해요. 현지인도 안 사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외지인의 거래 건수는 2020년 11월 달에는 113건에서 2022년 3월 달에 15건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현지인 같은 경우에도 2020년 10월에는 917건의 거래가 됐는데 2021년 3월 달에는 219건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울 외지인들의 거래 건수는 거의 10분의 1 토막 났다. 그리고 현지인들의 거래 건수는 거의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난 거 아닙니까? 결국 부동산의 가격 하락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 본 자료들처럼 매매 가격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 대비하여 한 달 사이에 2억이 폭락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얼마 동안은 버틸 수가 있겠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버티는 사람이 줄어들고 내놓는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내놓는 사람들이 증가가 된다면 이 지역의 아파트는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 이럴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지역처럼 떨어질 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이 이 지역처럼 떨어질까요? 수도권 아파트가 이 지역처럼 떨어질까요? 지방 광역시가 떨어질까요? 아니면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아파트가 이처럼 떨어질까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서울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까지는 그나마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방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지인들이 투자를 많이 한 그러한 지방의 작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걱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은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의 아파트부터가 먼저 급매물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결국 꽃이 필 때가 있으면 꽃이 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부동산 또한 필 때가 있으면 부동산 또한 질 때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너무 많이 오른 만큼 반드시 떨어지는 시기도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